안녕하세요. 유튜버 자기계발하는 수학쌤이에요. 예고된 대로 경제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올려보려고 해요.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광주교육청에서 나왔고요. 경제 수학이라는 책이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인데 일단은 적은 수가 출판이 되어서 학교마다 조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학교에 보급이 되고 아마 시중 서점에서도 이제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1단원에 대해서 간단히 1단원의 일부만 살짝 보여주려고 합니다. 1단원은 수학 경제생활로 1. 경제지표, 2. 환율, 3. 세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경제지표 안에는 연산, 비율,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비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마 경제생활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전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될 때까지 금융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전무후무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을 하다 보니 더 흥미로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단지 정보가 부족한 것 빼고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지표 내에서는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율 단원, 앞에는 연산 단원이라서 연산은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좀 무난할 거예요. 비율 파트에는 여러분 비율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비율의 수학적 의미는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이러한 비의 값을 비율이라고 한다. 5학년 때 이 부분을 싫어했던 친구들은 12살이었죠. 많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이 좋았던 거는 초등학교 5, 6학년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1 내용, 초등학교 5, 6학년 복습하는 차원에서 부담 갖지 말고 좀 천천히 따라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와 B의 B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죠? 네, A 대 B라고 읽죠? 네, A 대 B의 B의 값은 얼마라고 하죠? B분의 A라고 하죠. 좋아요. 경제활동에는 생산, 소비, 무역 등을 포함해서 경제 통계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국민소득 통계, 생산지수, 재고지수, 여러 가지 고용지수, 주가지수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지표를 몇 가지를 합성하여 경기의 변동을 확인하거나 장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을 경기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GNP 많이 들어봤죠? GDP. GDP는 국내 총 생산을 말합니다. GNP는 국민 총 생산 말합니다. 그리고 GNI라고 국민의 총 소득을 말합니다. 경제 성장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원래 경제 성장률을 얼마라고 한다라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당 GDP. 네. 1인 국민 총생산, 총생산 1인당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메모해서 한번 정의를 검색해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주면 GNP는 가계지출 플러스 민간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말합니다. GDP 국내 총 생산은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GDP는 GNP에서 대외 수치 소득을 제외하고 대외 지불 소득을 플러스를 합니다. 대외 수치 소득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외 지불 소득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말하죠. 이 GNI는 무엇이냐면 GNP 대신에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즉 GDP 플러스 해외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뭘까요?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1인당 GDP는 실질 GDP 나누기 인구 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의 임금이 200만 원, 월급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200만 원 받는데 세금으로는 6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40만 원이 되겠죠? 자, B라는 사람은 450만 원을 받고 세금으로는 99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거는 360만 원이 되겠죠? 이때 두 사람의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어라. 우리가 맨 처음 했던 비율 파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알 필요가 있겠죠.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 사람이 갖고 있는 임금은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금은 60만 원. 그리고 B 사람이 하게 된 거는 45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세금은 90만 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이 많이 나가면 슬플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입니다. 뭐뭐에 대한 무엇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 자, 비율에 대한 기억을 다듬어 봅시다. 뭐뭐에 대한 이 부분이 기준 양이 되고 이 부분이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입에 대한 수입분의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만들려면 곱하기 100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A 한번 볼까요? 전체 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곱하기 100 얼마 나오나요? 암산되죠? 네, 30%. 자, B라는 사람 볼까요? 전체 450만 원 중에서 세금은 90만 원 곱하기 100분율로 따지면 1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아서 20%. 그냥 문제로 봤을 때는 감이 안 와요. 하지만 수학은 이렇게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A 사람이 더 많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많이 앞으로 이제 경제수학을 통해서 많은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